안녕하세요. 빚에서 빛으로 가는 투자법, 빚빛투자의 김용웅입니다. 오늘 해외 선물 완전 정복 강의 두 번째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시간 아주 간략하게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주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해외 선물에서 많이 거래하는 상품들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들, 그리고 증거금이 무엇인지, 실제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설명입니다. 많이 거래하는 것들 중에 나스닥, S&P, 항생, 오일, 금, 유로 등이 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거래소가 어딘지, 종목 코드가 뭔지, 이런 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아시게 되는 것들이고, 여기 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 거래 시간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거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여기 보시면 오전 8시부터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그래서 나스닥, S&P, 그리고 금, 유로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동일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장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6시, 17시부터 01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월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해외 선물 거래에는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선물 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배추 밭대기 계약에 대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3개월 후에 지금 약속된 가격에 거래를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그 3개월 후, 즉 실제 거래를 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선물 거래는 내가 거래하고 싶은 날짜를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약속된 날짜에 실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S&P도 마찬가지고요. 항생, 오일, 금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약속된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 만기일이 매달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3영업일 전까지 내가 이 계약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 유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1월 달에 배럴당 60달러까지 하던 게 여기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기름을 실제로 필요해서 거래를 한 사람들보다 그냥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선물 거래를 하던 그런 선물 투자자들이 만기일까지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나의 선물 계약 권리를 가져가 주세요 했는데도 이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리하지 못했다라면 실제로 저기 5월 중에 미국의 쿠싱이라는 곳에서 실물 원유를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유를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재판매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가져오게 되면은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깜빡하고 만기일 때 이거 정리 안 해서 오일이 배달되면 어떡해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져서 넘어가고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기일이 언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69, 12에 만기 월이 오는데 369, 12의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일이다. 뭐 이거는 마지막 영업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계약 단위라는 것은 오일을 한 배럴만 계약할 수는 없다. 한번 선물 거래를 하려면 1000배럴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증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HT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쓰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종목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뜨죠. 뭐 S&P, 뭐 여기 나스닥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월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나스닥 3월물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뭐 6월물, 9월물, 12월물 해도 됩니다. 해도는 되지만 거래자가 별로 없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고 팔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게 이제 나스닥 호가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거래소, 제가 아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다. 뭐 그리고 오일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거래 통화, 달러가 기준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잔존 거래일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만기일 말씀드렸었죠? 만기일까지 25일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거래 시간 오전 8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전일 미결제는 제 다음에, 지금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틱 밸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5가 뭐냐면 아까 거래 통화, 여기 USD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5달러다. 뭐 틱은 이제 요 선물 거래에서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거를 틱이라고 하는데, 요 한 칸 움직이면 5달러가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틱 사이즈는 0.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 보시면 여기 17,685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17,685.25, 이게 0.25, 한 틱, 이게 한 틱이 움직인 거고, 내가 여기서 매수를 잡고 여기서 팔았다면 수수료를 제외했을 때 5달러 이득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틱 밸류랑 틱 사이즈는 상품마다 다 달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가 한 틱, 그게 5달러. S&P는 0.25가 한 틱, 그게 12.5달러. 뭐 금 같은 경우는 0.1이 한 틱, 이게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뭐 공부하듯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 뒤에 USD가 생략된 건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스닥 현재가가 17,8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한 계약을 하고 싶으면, 아까 여기 계약 단위가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현재가 거기에 한 계약을 한다 치고 거래 단위인 20을 곱하면 47만 6,200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한 6억 정도예요. 원래는 이 거래를 하려면 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한 계약을 하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주라고 하지만 선물은 이렇게 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억 가지고 거래를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증권사에서 여기 6억을 가지고 거래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19,470달러를 내면 내가 한 계약 매매를 하게 해줄게 하는 것이 위탁 증거금입니다. 19,470은 제가 쓰고 있는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그리고 19,470달러가 있으면 한 계약 매매는 가능하지만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7,700달러가 필요합니다. 내가 19,470달러를 내고 나스닥 한 계약을 넣었는데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의 돈이 17,7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포지션이, 그러니까 내가 한 계약이 강제로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직 너무 복잡하시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배추 밭대기 거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배추밭 사장이고 여기 도매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3개월 후에 3,000원에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배추값이 올라 5,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3,000원을 주고 계약을 맺겠죠. 왜?
내가 이 배추를 사기만 하면 5,000원에 되팔아서 2,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도매업자는 2,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 도매업자가 그때 가서 나 돈 없습니다. 배째세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이 거래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돈이 바로 이 증거금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 진짜로 이 거래할 돈이 있습니다 하는 게 증거금이고, 이 상품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이 증거금은 조금씩 다르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470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해 안 가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로 여기 나스닥 선물 차트 창이에요. 뭐 금액이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될 건데 예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전고점, 이 전에 제일 높았던 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매도 진입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도, 그러니까 나는 하락에 베팅하겠다. 매도를 진입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오타죠. 이 지점에서 매수,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이 매도 계약을 청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매수 진입점은 얼마죠? 17,720호. 그리고 내가 여기 파른 지점은 쉽게 17,700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20포인트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가 한 틱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은 요 한 포당 4틱. 0.25, 그 다음이 0.5, 0.75, 1이 돼서 한 포당 4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호 곱하기 4 하면 80틱. 아까 나스닥의 틱 밸류, 틱 가치가 얼마라고 했었죠? 5달러입니다. 그러면 80틱 곱하기 5달러 하면 400불. 그러니까 약 53만 5,400원의 이득을 요 매매를 통해서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료 같은 게 조금씩 빠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 예상을 해서 수익을 봤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나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진입하였는데 실제로는 떨어져서 여기서 청산을 했다고 치면 반대로 마이너스 53만 5천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해외 선물의 특징입니다. 해외 선물의 특징은 요 레버리지, 다음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 만기일이 있다. 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기 증거금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렸었죠. 실제로는 6억이 필요한데 19,000달러만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걸고 거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과 다르게 올라가는 거에도 내려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기일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해외 선물의 장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높은 레버리지로 높은 수익을 꿈꿔볼 수 있다. 그리고 23시간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복구 수익률이 동일하다. 라는 게 장점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복구 수익률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복구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10%를 잃었어요. 얼마가 되죠? 9천만 원이 되죠? 근데 이 9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들려면 11.1%를 복구를 해야 되고요. 20%를 잃어서 8천만 원이 되었을 때 다시 1억을 만들려면 25%, 50%를 잃었으면 100%를 이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의 100%가 5천이죠. 5천만 원이 되었을 때는 내가 100% 수익을 내야 다시 원금을 만들 수 있고 80%는 400%, 90%는 900%.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10%를 잃어서 내 잔고가 9천만 원이 됐다?
근데 어차피 이것은 한 계약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9천을 가지고 한 계약을 하든 5천을 가지고 한 계약을 하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를 잃었을 때도 10%만 복구하면 돼. 50%를 잃었을 때도 50%만 복구하면 돼요. 80%를 잃었을 때도 80%만 복구하면 돼요. 물론 내가 2천만 원만 남으면 이제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 조금 쪼달려서 실제로 매매를 하긴 힘들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손실을 입더라도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복구가 훨씬 쉬워요. 그게 또 제가 주식보다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쉽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보다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많은 강의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편부터 시작해서 초급, 중급, 상급, 심화까지 저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고 해외 선물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똑바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몇 페이지였죠? 여기 증거금이 꽤나 비싸요. 뭐 19,470달러, 뭐 거의 2만 달러면은 사실상 뭐 거진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2천만 원을 위탁하고 매매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 증거금을 낮춰준다는 대여 계좌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대여 계좌 업체 이용하실 경우 내가 수익을 봐도 출금을 거부당한다거나 이런 사고가 너무 번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